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2020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 기운이 펄펄 나시나요? 아니면 두려움과 또 걱정, 근심 이런 상황이 있으신가요? 저도 사실 참 당혹스럽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도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양성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 그러고 나면 이제 역학조사 나와요. 그럼요. 여기 이제 폐쇄되는 거죠. 볼 때 아니 왜 폐쇄했어요? 그분 여기 다녀가신 지 하루가 지났는데 shut the mouth 폐쇄해 이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희한한 나라의 이 방역 대책이에요. 그런데 누구도 이 방역 대책의 실효성에 대해서 질문을 안 던지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이렇게 사회적 흐름이 딱 잡혀 있는데 여기서 질문을 하면 안 된다고 다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이 신천지 사람들은 왜 단체로 걸린 건가요? 모여서 기도 식사만 했을 텐데 라고 여쭤보죠. 네. 거기에서 지금 이 단체로 걸렸다라고 할 때 감기 기운이 있는 사람 어떤 조금 밀폐된 이런 공간에서 어떤 한두 사람이 바이러스를 가지면 공기 중에 이게 터지고 이게 확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집회에 참가를 하면 바이러스 균을 본인이 얻게 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건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겨울철에 밀폐된 집회나 모임에 가면 이 바이러스를 얻게 되는 거는 자주 일어나는 일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바이러스 균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증상이 바로 나타나느냐라는 질문을 해야 돼요. 그런데 바이러스 검진 키트로 보면 내가 바이러스가 있다는 게 확인이 돼요. 난 별로 아무렇지도 않고 건강한데 증상이 없는데 바이러스 균이 내 몸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을 잘 알면 좀 더 잘 지내지 않을까? 사람의 성격을 알 수 있는 검사 WPI. 내 성격도 알아보고 친구들의 성격도 알아보며 사람들과 더 잘 지낼 수 있는 비법을 WPI 검사에서 찾아보세요. 알아가는 재미가 쏠쏠하답니다. 검사는 황상민의 심리연구소 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집에서 쉬어라는 말이 집에 가서 격리된 상태로 14일 동안 지내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자가 격리시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이 자가 격리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지난 10일 또는 14일 동안 지냈던 모든 동선을 확인하면서 이 감염 이력을 조사를 해서 그 사람이 지나간 곳을 접촉한 사람들을 다 확인하고 그 사람이 접촉한 거나 간 곳을 다 폐쇄하면서 이거를 방역한다라고 하는 이 방법이 적절한 방역 대책인가요? 아니면 그냥 우리가 늘 일상으로 흔히 보유하고 있을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갑자기 콜레라균, 홍역균 이런 수준으로 격상시켜가지고 엄청나게 그 균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너는 죽일 놈이 된다 라고 하는 있죠. 정부 경증 환자도 입원 치료 원칙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이 바이러스에 맞는 치료인가라는 질문은 해야 되잖아요. 적어도 의료진이라면. 이 정부가 국민의 복지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는 건 알지만 작년에 독감 유행할 때 경증 독감이나 감기 증세 있는 사람들 다 입원 치료가 원칙이라고 강제로 입원을 시켰냐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지금 강제로 입원시키는 거는 이 정부나 의료 당국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행태,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떤 이 감기 증세를 일으키는지를 모른다라는 그들의 무지에 의한 두려움, 그 공포 때문에 지금 발작적으로 과도한 방역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거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거는 우리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돌아다니다가 감염시킬까봐 그런 구조라고 지금 앵무새처럼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 거. 돌아다니가 감염시키는 거는 우리 감기 유행할 때, 독감 유행할 때 모든 인간들이 하는 거예요. 이 불안 심리라는 거는요, 실제 바이러스에서 일어나기보다는 잘못된 생각 또는 스스로 공포를 자아내게 하는 생각을 전염시키고 그거를 널리 퍼뜨리는 거. 그게 되게 이제 언론들이 그걸 한다라고 하는데, 언론은 사실 이 본인들이 진짜 알려야 되는 거를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무장점 지금 공포 마케팅으로 본인들이 신났어. 그러면서 거의 이 생중계 하듯이 몇 명이 확진됐고 몇 명이 죽고 이거를 중계 방송을 하는데, 그러고 보면 확진자 이꼴 거의 곧 죽을 사람인 것처럼 알리는데 그 사람들이 확진자 이꼴 경증 감기 걸린 사람을 알리는 거예요. 2018년에 37,000명이 죽었다라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15년에 우리가 아는 메르스가 발병했어요. 그럴 때 메르스 발병해서 몇 명 죽은지 아세요? 그 난리를 쳤을 때 38명이 죽었어요. 38명이. 근데 그 해에 호흡기 계통으로 죽은 사람이 27,000명이에요. 근데 38명 죽는 동안에 우리가 이 두려워하고 공포에 시달리는 동안에 27,000명은 메르스 아닌 다른 호흡기 질환으로 죽었어요. 그게 언론이 만약 호흡기 메르스로 한 10,000명 정도 죽었으면 이 메르스 균으로 죽은 게 그만큼 두렵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호흡기 질환으로 죽은 사람이 20,000명이 넘는데 38명 죽은 걸 가지고 온 나라가 난리를 쳤으면 뭔가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도 아니고 이 그냥 호흡기 질환으로 평소에 2018년에 37,000명이 죽었는데요. 저는 저 통계를 보면서 2016년, 2017년, 2018년 자료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2016년에는 그냥 호흡기 질환으로 죽은 사람이 29,000명 정도거든요. 그런데 2017년에는 32,000명이에요. 대략적으로 3,000명이 증가했죠. 그죠? 그런데 2017년에서 2018년에는 얼마가 증가했어요? 5,000명, 대략적으로 5,000명이 증가했어요. 이전에 2,000명, 3,000명 증가에다가 5,000명이 증가하면 증가 속도가 상당히 가파르지기 시작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미 2019년에는 대략적으로 보면 42,000명 정도가 죽은 통계가 나오는 게 맞을 거고요. 2020년에는 거의 48,000명 내지 50,000명 정도가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호흡기 질환으로 한 50,000명 정도가 죽을 거라고 여러분들이 예상하시면 돼요. 그러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전에 27,000명 정도에서 죽었을 때 메르스 정도 수준으로, 아니면 메르스보다 10배 더 이 확진자가 생기고, 그리고 사망자가 생긴다 하더라도 메르스보다 10배 더 생긴다 하더라도 죽는 비율이 300명 정도라고 생각을 할 수 있으면, 호흡기 질환으로 2020년에 돌아가실 분들은 50,000명이라는 거예요. 50,000명에 300명 죽는 그 바이러스를 퇴치하겠다고 지금 대학도 2주 휴강하고, 우리 세균 총리께서 나오셔가지고 엄중하대요. 코로나19 엄중 국민이고 확산 차단의 최선이라고 이야기하면, 이 세균 총리는 지금 바이러스가 뭔지도 모르고 세균이 어떻게 작동하고 바이러스가 작동하는가하고 전혀 모르는 이 소리를 지금 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좁은 그리고- 실내 공간에 모이는 걸 자제해달라. 좁은 실내 공간에 모이는 거 조심해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막 무증상으로 감염된 사례도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 무증상으로 감염돼 있고 심지어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정상으로
그냥 생활을 하고 있고 정상도 없이 정상적으로 생활한 거거든. 그거는 우리가 감기균이라고 하는 걸 보균 내가 가지고 있더라도 그냥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그리고 옆에 내가 감기균 있으면 내 옆에 같이 식사하고 일하는 사람한테 감기 넘길까요? 그 균 넘길까요? 안 넘길까요? 겨울에 같이 있으면 가능성이 있지 않나요? 넘기죠, 당연히. 그래서 감기 콜록콜록 하면서 사무실에서 나오는 인간, 그건 상당히 나쁜 놈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연구실에 감기 기운이 있는데 콜록콜록 있으면 연구원이 있으면 무조건 들어가라고 그래요. 근데 한국 사회는 조금 아프다고 빠지거나 그러면 야단. 좀 그러니까 이게 심하게 웃기는 하죠. 소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우리 진짜 독감이나 감기 걸리면서 콜록콜록 하면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 어이 저 사람이 회사에 대한 충성심이 있어서 일하는구나 이러는데, 그런데 이래놓고 뭐라고 그러냐면 박사님 말씀은 맞으신데 대안이 없는데, 대안이 왜 없어요? 대안은 세고 늘리고 있어요. 단지 그걸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뭐를 알고 싶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 상황에서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고 지금 이 광풍에 휩쓸리고 있으면서 대안이 없어요. 코로나는 완치 후에 폐가 망가지는 위험이 있다는데, 이런 황당한 소리, 이게 이제 가짜 뉴스고, 완치돼 나간 사람 그럼 폐가 망가져가지고 완치된 1호 환자 중국으로 우한으로 돌아갔어요. 그 사람은 폐가 망가져가지고 폐 떼놓고 간 줄 아세요? 이건 무슨 소리예요? 근데 당뇨 등 기저질환 환자는 독감 걸리면 죽었다 살아날라나요? 죽는 분도 있고요. 당뇨 환자가 독감 걸리면 살 수도 있고요. 이 합병증으로 돌아가실 수도 있고요. 그거는 왜냐하면 당뇨가 악화돼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 폐질환으로 전이가 돼가지고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은 그거는 이제 의사들이 더 잘 아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기저질환이 없고 한 사람들을 가지고만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가 지금 정부가 하는 방역은 거의 의사들이 정치적으로 또는 지금 현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이 별로 안 좋은 감정을 토로하는 수단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활용하면서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 듯한 그 상황이 되는 거,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만일 내가 코로나19에 감염되었다면, 이런 질문을 저 탁 올리는데, 우리가 코로나19에 감염되었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알까요? 알 수 있을까요? 보건소에 전화해서 증상을 토로하면은 이제 그랬을 때 우리가 감기 기운이 있고 발열 증세가 있을 때, 이럴 때 이제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상당히 위험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얼마 전에 자기가 감기 기운이 있고 발열 증세가 있는데 그거를 숨기고 이 보고를 안 하면 300만 원의 벌금을 물고 법으로 처벌하겠다고 지금 정부가 엄포를 놨고 거의 국민을 대상으로 협박하는 전략을 썼기 시작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게 상당히 이미 정부에서 또는 정치인들이 협박한 거를 지금 반발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말하기 그런데요. 황상민 박사님과 1:1 비공개 상담을 할 수 있다고요? 비슷한 WPI 프로파일, 상담 사연을 봐도 알 수 없었던 자신의 본질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실용적인 해결 방법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기 삶의 통찰을 얻으시고 반복되는 문제에서 벗어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세요. 관련 문의는 위즈덤 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감기 증세가 나고 이 발열이 있고 하면 여러분이 코로나 바이러스든 또는 다른 바이러스에 걸렸을 가능성이 참 높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아닌 확진 키트에 검사를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있냐면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반응이 나올 확률이 80% 정도 이상이 있습니다. 그 말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양성인가요? 양성이 아닌가요? 라는 거에서 실제로 가지고 있으나 음성으로 될 확률이 20%고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지고 있다는 걸 확인할 확률이 80%라는 이 상황이 먼저 차게 됩니다. 이 확진 키트의 기능이라는 게 100% 잡아내는 게 아니라 80% 정도 수준으로 잡아낸다고 그러면 여러분 믿겠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내가 바이러스가 있다는 걸 잡아냈어요. 그럴 때 내가 지금 그냥 감기 증세인데 가벼운 감기 증세인데 집에서 제가 잘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을 집에 보내줄까요? 아니면 감금시킬까요? 강제 입원. 강제 입원시킬 거겠죠. 여러분들이 건강하다면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다면 강제 입원을 당하더라도 한 14일 동안 병원에서 국가가 치료비를 내주니까 치료비 걱정하지 마시고 잘 지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나쁜 일이 아니에요. 나쁜 일이기도 하죠 뭐. 그런데 뭐 국가가 치료해 주니까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만일 본인이 다른 기저질환 또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으면 이거는 죽음의 골짜기에 여러분들이 지나가는 상황에 처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왜냐하면 집에서 또는 일반 병실에서 잘 관리할 수 있는 기저질환을 더 이상 관리를 못하고 본인이 이 코로나 격리된 상태에서 거의 감금된 상태이기 때문에 본인 기저질환으로 먹는 약을 공급을 받지 못하거나 또는 그 기저질환의 증세에 아주 심하게 본인이 겪어야 되고 재수 나쁘면 죽을 상황에 처하게도 된답니다. 예. 박사님, 저는 근데 기저질환도 없고 아주 건강한 30대 남성인데 그렇죠. 그럼 일단 저는 어떻게 하면 병에 걸리지 않을 수가 있는지가 참 궁금하고요. 그렇죠. 만일 건강한 30대 남성이고 기저질환도 없는데 약간 콧물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열도 약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왜냐하면 열이 있다는 거는 지금 상황이 급변하고 그래서 내가 좀 예민하고 그래서 하면 조금이라도 마치 상기되는 것처럼 열이 나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는 제가 이전에 다른 방송에도 했잖아요. 따뜻한 차를 일단 마셔요. 그리고 내 마음을 조금 안정시켜요. 콧물이 나면 이 코 세척하는 거 있잖아요. 약국에 가가지고 코 세척하는 거 그거 사가지고 자기 전에 그 코 세척 한번 하고 양치질 깨끗이 하고 그 다음에 또 자기 전에 따뜻한 꿀물 한 잔하고 차 한 잔하고 그렇게 자고 일어나면 콧물 나는 게 거의 사라져요. 그리고 뉴스 보지 말고 이거 되게 중요해요. 뉴스 보지 말고 그래서 소위 말해서 코로나19 여기 뭐 심지어는 확진됐다가 완치돼서 나았다는 사람들 그 특별한 기저질환이 없을 때 이 사람 어떻게 치료했습니까? 라고 할 때 의사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아마 이분이 자가 면역계가 잘 작동을 해서 이 본인이 스스로 이 바이러스를 격퇴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스스로 한 열흘 15일 정도 있으니까 자연 치유됐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만큼 이게 콜레라균이나 전염병처럼 흑사병처럼 위험한 병이 아닌데 지금 정부가 이거를 위험한 병으로 만들고 더 놀라운 거는 의사협회나 전문가라는 의사들이 이게 엄청나게 위험한 병으로 국민들한테 열심히 알리고 있는 이게 놀라운 심리라는 이야기인 거죠. 근데 이미 지금 굉장히 정부나 어떤 언론기관에서 굉장히 위험한 병이라고 이미 이제 알린 상황에서 어떤 분들이 막 질문을 하고 하더라도 그거를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안 위험한 병입니다라고 그 말을 돌릴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제 와서는. 그렇죠. 돌리지 않죠. 네. 그걸 이야기도 안 하죠. 그래서 이제 광풍이 이제 지금도 엄청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오래 지속될 거라는 지금 언제까지 이게 지속될까요?
본인 질문은 지금 코로나 광풍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얼마나 지속될 겁니까? 라고 하는 거는 태풍이 얼마나 지속될 겁니까? 라는 거는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태풍의 진행 속도를 예측함으로 알 수 있죠. 그죠? 네. 그런데 태풍은 진행 속도가 예측한 속도에 따라서 움직여요. 중간에 오다가 느려지기도 하고 빨라지기도 해요. 뭐 왔다 갔다 하죠. 왔다 갔다 하죠. 그러면 그 태풍의 광풍을 기다리는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면 돼요? 기도하는 마음. 빨리 가라. 기도하는 마음으로 되는데 태풍이 오더라도 별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도록 방비하면서 그냥 일상생활을 유지하면 되는 거예요. 아 그러고 싶은데 옆에서 막 난리치고 마스크 쓰라 그러고 뭐 뉴스 틀면은 뭐 난리 나고 이러는데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요. 뉴스 안 보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스크 쓰면 아 저 사람은 마스크 쓰나 보다. 나는 마스크 안 쓰면 되는 거예요. 그 대신에 본인이 이 마스크 그 질문을 한번 또 이야기할게요. 위즈덤 센터가 삶을 고민하는 많은 분들에게 사회적 기업 활동으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상담 비용이 부담스러우신 분, 자신의 고민이나 아픔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 상담을 주저하셨던 분을 위해 상담 기회를 제공합니다. 상담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확인하고 자신의 문제에 대한 통찰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통 이 마스크 쓰냐 안 쓰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참 여러분하고 이 마지막으로 이전에 방송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한국에서 지금 우리 질병관리본부에서 이야기해 주는 거는 이 손 열심히 씻으라, 그 다음에 마스크를 써라, 뭐 그 다음에 무슨 뭘 해라라는 이야기만 있어요. 그런데 미국의 질병관리본부인 CDC에서 재밌는 거는 what you should do 하고 what you should not do라고 딱 구분을 해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재밌는 건요. what you should do에서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게 뭔지 알아요? Stay informed. 네가 이 상황에서 이 나름대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뭔지, 이게 어떻게 확산되고 있는지, 너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informed 된 상태에 대해서 유지를 해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스테이 인폼드 상태면은 더 병에 걸릴 것 같은 상황이잖아요, 지금. 왜 우리나라에서는 stayed informed 된 상태면 더 병에 걸리죠? 왜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이 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걸렸다 하더라도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서 정확히 말해주는 사람이 없고, 그렇죠. 지금 다 공포만 조장하는 분위기로 몰아가니. 그렇죠. 그럴 때 중요한 거는 stay informed 될 때 어떤 정보에 대해서 informed 돼야 되는가에 대해서 먼저 변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가정을 하는 거죠. 전문가는 전문가대로 전문적인 정보를 알려줘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의료진들이 지금 국민들에게 전문적인 정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게 활동을 하고 숙주에 어떻게 유지를 하고 있으며 인간을 숙주로 할 때는 어떻게 활동하는가에 대해서 우리나라 의사협회 또 방역당국에서 알려주고 있나요? 안 알려주고 있나요? 근데 그걸 도대체 왜 안 알려주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 말은 뭐냐 하면 우리나라 의사협회나 방역당국은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문제가 무엇이고 이 상황이 무엇인지를 알기 전에 마치 정답처럼 가지고 있는 것을 일방적으로 알려주는 그 상황에 있다라는 그런 심리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지도 못한 채로 정답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손 씻어라, 그 다음에 마스크 써라, 그 다음에 중국 사람 피해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미국 질병관리본부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what you should not do 해가지고 너가 하지 말아야 할 건 뭐냐라는 거로 알려주고 있어요. 첫째,
Do not travel to China. 중국에 여행하지 말라. 우한이고 뭐고 가지 말라는 거야. 그냥 중국에 여행하지 말라. 심플리 딱 하나예요. 지역도 왜? 중국에서 먼저 창구를 했으니까. 그럼 중국에 여행 안 갔다고 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안 걸려요? 걸려요. 나는 프린스 배 타고 갔는데 걸렸어.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창구를 하니까 이제 아시아에 여행 가지 말라 이렇게 바뀌었겠죠. 근데 그게 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에도 하니까 이거는 그냥 독감 수준이니까 뭐 이거 자체도 별 큰 의미가 없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do not use face mask. 마스크 쓰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면서 CDC는 페이스 마스크를 일반적인 미국 사람들한테는 사용하는 걸 권고하지 않는다라고 딱 정확하게 이야기했어요. 자,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 코로나 19를 이 전파를 막기 위해서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것을 권고하지 않는다. 이거 우리나라 질병본부가 이야기하는 거하고 반대죠. 막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쓰라고 그러고 미국 질병본부는 쓰지 말라고 하는데 이게 왜 그럴까요? 왜? 코로나 바이러스는 공기 중으로 전파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코로나 바이러스 그거를 마스크를 쓴다고 막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는 어디서부터 났어가지고 쓰라는 거야. 근데 의사는 마스크를 써야 돼. 왜요? 진료를 할 때 바로 기침을 하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든 없든 비말을 막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예.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실제로 그 다음 세 번째 뭔지 아세요? 아시안 사람들한테 편견이나 혐오를 보이지 말라라는 거. 그런데 이걸 한국 버전으로 하면 대구 사람들한테, 신천지 교회 사람들한테 편견이나 혐오를 보이지 말라. 또는 심지어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라는 사람들한테 편견이나 혐오를 보이지 말라라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CDC에서 이미 권고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편견을 볼 수 있는 한 보여라 라는 거를 언론과 전문가들이 열심히 알리고 있잖아요. 중국인 입국도 금지해야 된다는 얘기를 야당에서 계속 하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우한 폐렴이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정치인들, 대구 폐렴이라고 그러고 대구에서 확진자들이 많이 났다고 그러니까 대구 여행하는 비행기까지 제주도 못 오게 해야 한다는 정치인도 생기고, 이게 대한민국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인식하고 대응하는 방식입니다 라는 되는 거죠. 여러분 아시겠어요? 이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의 광풍에는 이게 진짜 과학이 작동하는 게 아니라 악마나 사탄을 몰아내야 된다라고 믿는 미신이 작동하고, 그거를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의사, 전문가라는 사람이 나와서 사탄아 물러가라, 바이러스야 물러가라, 이런 주술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 폐렴이든 코로나 바이러스든 지금 현재 어이구 진짜 나왔습니다. 나왔대요. 지금 확진자 여기 나왔어요. 지금 이거 신고해야 되는 거예요. 간첩 신고하듯이 신고해야 되는 거예요. 1339 거기 정말 전화를 1339 눌러가지고 빨리 응급진 출동시켜요. 여러분 오늘 폐쇄돼요. 네, 코로나 특집 방송은 여기서 하고요. 두 번째, 이 코로나 특집이 얼마나 유구한 역사, 심리 치료의 역사와 연결돼 있는가 마음 공부로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터놓을 곳을 찾지 못해 힘들어하고 있거나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가족, 지인이 있을 경우 위즈덤 센터에 상담 신청을 해보세요. 무료 상담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02-6207-7430 wpipc@naver.com
때론 귀여움으로, 때론 멋진 스타일로, 때론 호통으로, 또는 날카로운 통찰로 때론 허당미까지 당신의 불면을 밝혀줄 황상민의 심리상담소가 훨훨 날아갈 수 있게 작은 약속이 모여 응원해주세요. 후원해주세요. 당신의 후원으로 쑥쑥 크는 황심소. 해피 나눔을 통해 후원 가능합니다.